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ROR랩 시즌2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입문하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블로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쭉 전반적인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리소스에 코멘트라는 두 번째 리소스를 추가해서 하나의 포스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붙이는 그런 과정을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인 태그를 붙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로그 프로젝트는 세 개의 모델이 사용된다고 설명드렸고, 지난 시간에 포스트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 코멘트는 또 하나의 이 모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코멘트도 하나의 모델로서 모델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모델명 싱글러 단수형의 코멘트라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코멘트 복수의 형태를 가지는 이름이 만들어져야 되죠. 물론 이제 이 이름이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루비 온 레이즈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한 이왕이면은 루비 온 레이즈에서 약속한 그런 내용을 따라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자꾸 이 루비 온 레이즈를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루비 온 레이즈에서 하라는 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루비 온 레이즈에서 이 모델 클래스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ORM의 형태로 연결되죠. ORM이라 하면 쉽게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실제 테이블과 그리고 루비 온 레이즈에서의 모델 클래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 ORM의 역할을 하는 액티브 레코드가 중간에서 루비 온 레이즈의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연결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하나의 레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한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는 이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루비 온 레이즈에서 코딩할 때 코멘트 모델 클래스의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로 매칭이 되고요. 레코드는 그리고 각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 속성은 각 레코드의 필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두 번째 모델인 코멘트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리소스를 만들 때는 레이즈 제너레이터의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스카폴드 포스트 이런 식으로 생성했는데, 이번에 코멘트 모델을 만들 때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제너레이터를 쓰는 것은 주로 코멘트에 대한 모델에 대한 리소스를 중점적으로 생성해 주죠. 선언하는 것은 뒤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모델에 대한 각 속성들을 정의하죠. 이거 너무 길어서 밑으로 제가 내렸으면 한 줄로 씁니다. 코멘트, 그다음에 바디 속성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포스트의 레퍼런스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은 스트링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터만 써도 되고, 그리고 콤마 안 찍습니다. 이 나란히 콤마 없이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고, 바디는 텍스트로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죠. 이거 기재 안 하면 디폴트로 스트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트로 지정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 포스트는 references라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references는 포스트 모델과 연결, 어소시에이션을 걸기 위한 하나의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스트하고 references라는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포스트 언더바 id 그 다음에 인티저라고 설정을 해줘도 옵션 줘도 모델을 생성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포스트 다음에 references 속성을 써주게 되면은 이 모델 제너레이터가 만들고 난 다음에 코멘트 모델 클래스 정의에 belongs to post라는 것을 자동으로 레이스가 삽입시켜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post references라고 해줘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것은 이렇게 raise generate에 많이 쓰는 종류들 제가 열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그 중에서 지난번에 scaffold generate 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쓰는 게 이제 모델 제너레이터를 써서 하고, 또 이따 보여드릴 것은 컨트롤러 제너레이터를 써서 해당 코멘트 리소스에 대한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떤 조작을 할 때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작업을 하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제너레이터 다 안 쓰고요. G자만 쓰면 됩니다. raise G 모델. 그래서 요걸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은 루비 레이즈에서 이제 이 하나의 테이블을 모델의 개념으로 매칭시키는데 이 코멘트라는 모델 이름을 쓰게 되죠. 이렇게 모델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코멘트를 만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app/models라는 디렉토리에 comment.rb라는 모델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멘트 클래스에 보면 belongs to post라는 게 이 post references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레이스가 자동으로 belongs to post의 관계 설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post의 references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게 되면 이러한 것이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는 이 코멘트 모델명의 S 복수형으로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post underbar id 인티저라는 필드 속성이 매칭돼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템플릿 파일 중에는 db migrate에 보면은 create comment rb라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migrate 슬래시 다음에 xx 한 것은 만들어질 당시에 타임스탬프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모든 그 과정을 이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즈가 내부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런 파일들 중에 모델 클래스 파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모델스의 comment.rb 파일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지죠. 처음에 이렇게 코멘트는 액티브 레코드의 베이스로부터 상속받은 코멘트다. 그리고 belongs to post는 post references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레이즈가 자동으로 이 belongs to post를 삽입해 준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클래스 정의 파일이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커맨드 클래스는 엄청나게 많은 액티브 레코드의 ORM 펑션들을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렉트 프로그램 방식의 어떤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create comment.rb migration 파일의 내용입니다. 클래스는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로부터 상속받았지만은 migration 파일의 클래스는 액티브 레코드의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모듈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사실 이름은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이름. 그러나 레이즈에서 모델 제너레이터가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명령 규칙에 의해서 create comments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게 이름을 지어서 레이즈에서는 모든 파일들의 이름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리소스의 이름들도 다 의미 있게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chan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create t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로 스크립트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커맨드 라인에서 rake db migrate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레이즈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포스트
references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post라는 모델과 그리고 지금 만든 comment라는 모델의 두 개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조작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로직상에서 post라는 모델과 이런 comment라는 모델은 페어런트와 차일드 모델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스트에는 여러 개의 코멘트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객체 지향적인 그런 개발 방식에서의 개념적으로는 페어런트와 차일드 모델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레이즈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선언을 해주느냐? 바로 이것이 아까 미리 우리가 봤지만 belongs to라는 그런 association helper method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 helper method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coment는 belongs to post, coment는 post에 belongs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comment가 child의 어떤 개념을 가진다는 거고 반대로 post는 has many comment s가 붙습니다. has many comments. 당연히 post는 has many comments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longs to, comment belongs to post는 단수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로서 모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자, 모델스에 post가 있고요. 모델스에 comment, 모델 클래스 파일이 정의되어 있다. 좀 전에 포스트와 코멘트 두 개의 모델을 어소시에이션 관계로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빨간 글자로서는 has many comments가 정의가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델 클래스 파일 안에 has many comments 복수를 써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포스트는 comments에 child, parent, child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루벤 레이즈에서 실제로 코딩할 때는 어떻게 코멘트를 접근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포스트 다음에 코멘트 복수를 치게 되면은 특정 포스트에 속해 있는 복수의 코멘트 객체를 배열로서 리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ost.comments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델 클래스에서 belongs to has many 이런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것만 한 줄 써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post.comments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럼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커멘트 리소스를 CRUD 작업을 하게 될 때 이것과 포스트와 코멘트가 어떤 foreign key로 인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가 굳이 코멘트에서 포스트 언더바 id의 어떤 foreign key 값을 별도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소시에이션 관계에 연결해주면 백그라운드에서 raise가 그런 foreign key의 값을 우리 대신해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렇게 포스트에서 comments라는 어떤 이거를 association proxy라고 하는데 이런 association proxy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ssociation을 이용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레이즈에서는 association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실제로 코딩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고 또 마이그레이션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comments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association을 h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그 자원에 comments 자원에 연결하는 URL 리퀘스트를 할 때 어떤 그런 라우팅 정보가 또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레이스는 철저하게 REST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패턴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REST 방식의 지원은 대표적인 게 이 라우스 RB에서 모든 리소스에 대한 리퀘스트를 여기서 다 라우팅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nfig/routes.rb 파일에 보면 원래는 resources post만 있습니다. 원래는 코멘트를 추가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모델을 추가했고 scaffold generator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우트에 어떤 정보를 추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델 제너레이터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리소시스 기존에 있는 리소시스 포스트에다가 블록으로 해서 그 블록 안에다가 똑같이 리소시스 코멘트라고 추가해주게 되면 URL 상에서 이 포스트와 코멘트를 패스 헬퍼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우팅 정보를 다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컨트롤러를 이제 추가해줘야 됩니다. 컨트롤러는 코멘트의 어떤 액션을 우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코멘트를 크리에이션하고 또 필요 없는 코멘트를 삭제하는 두 개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액션 이름은 create와 destroy입니다. create와 destroy라는 두 개의 액션 이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레이즈 시스템에서 디폴트 액션으로서 의미를 갖는 이름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액션 이름 중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CRED에 관련된 액션 이름은 create, 그 다음에 update, CR, read니까 그 list, show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름은 변경하지 말고 쓰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코멘트에 create와 destroy 액션을 만드는 것은 컨트롤러 안에 액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러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컨트롤러는 항상 리소스 이름에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코멘트라고 써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의 파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의도했던 comments underbar controller.rb 이 의미 있죠. 언더바가 붙습니다. 코멘트에 대한 컨트롤러다라고 실제 피지컬한 파일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컨트롤러들은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앱의 컨트롤러스의 디렉토리에 다 모아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뷰 파일을 또 만들어주는데 코멘트 다음에 액션 이름들을 연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립하지 않았습니다. 연립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액션 이름을 추가하게 되면 액션 이름과 연결되는 뷰 템플릿 파일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코멘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뷰 코멘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만드는 뷰 템플릿 파일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위한 각종 컨트롤러 테스트, 그다음에 헬퍼 파일이 또 추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자원에 대한 에셋들이 만들어집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시트가 비어있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코멘트 리소스에 대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를 여기다가 삽입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컨트롤러 제너레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포스트 쇼 액션 템플릿을 보게 되면은 포스트에 대한 내용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코멘트를 추가할 부분은 바로 이 쇼 템플릿 안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입력 텍스트 에리아 컴포넌트를 여기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밋 누르면은 요 밑에 자동으로 코멘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슬래시가 빠졌군요. use post에 있는 post에 대한 show template 파일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name과 title과 content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폼이죠. 코멘트를 입력하기 위한 코멘트가 바로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 특정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코멘트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그 내용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화면과 코딩상에 이걸 매칭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코멘트를 추가해 주는 것도 하나의 폼입니다. 폼. 그래서 폼 4라는 레이즈의 폼 생성하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블록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코멘트를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폼 태그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자, 계속
어렵지만은 계속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꾸 봐야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폼 4라는 헬프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는 거는요. 리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리소스. 그래서 폼 4에 넘을 리소스는 결과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폼 태그에서 액션에다가 할당하는 그런 URL 주소가 되겠죠. 나 raise는 REST 방식의 프로그램 개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리소스를 여기다 입력해주게 되면은 raise가 이 리소스를 가지고 자동으로 그러한 패스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raise를 쓸 때 매직이에요, 매직.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매료돼서 raise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 넘겨준 것은 포스트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액션에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변수는 뷰 템플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키입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것인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는데 이 인스턴스 변수는 컨트롤러 액션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VC에서 컨트롤러 액션과 뷰 템플릿은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는 반드시 액션에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생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현재 만들어진 것은 포스트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코멘트에 대한 리소스를 여기다 넣어줄 것이냐? 이러한 꽁수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 자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의 child 객체를 여기다 같이 넘겨주게 되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지면서 요 포스트 객체에 대한 연결고리, foreign key가 이 코멘트로 바로 넘겨간다는 거죠. post underbar id 값이요. 그것이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는 has many comments니까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자, 이 상태에서 build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요, 이거는 empty object를 만들어주는 거죠. 코멘트에 대한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코멘트 여기에 코멘트에 대한 바디에 대한 코멘트 바디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 빌드가 만들어줌으로써 요것에 대한 엘리멘트 연결되는 그 속성 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빈 객체에 대한 속성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것은 폼 빌더 핸들러 값인 F. 이거는 뭐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다른 이름 써도 되겠죠.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블록에다가 이러한 각 필드를 만드는 그런 걸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유심히 보면요, 이 폼 핸들러에 각각의 어트리뷰트 속성에 해당되는 헬퍼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레디오 박스,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코멘트 심볼에 대한 스트링 필드 인풋이 만들어지고, 또 텍스트 에어리아를 쓰면 바디에 대한 텍스트 에어리아 컴포 HTML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라벨이라는 메소드는 태그 앞에 라벨링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이 이름 써주게 되면 알아서 이걸 바디 대문자로 써주고 코멘터 대문자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폼 핸들러의 라벨과 텍스트 필드 두 개를 조합으로 쓰게 되면은 폼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ubmit라는 헬퍼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submit 버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div 태그에 클래스를 field actions라고 써놨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scaffold를 해서 만들 때 우리가 scaffolds.css.scss라는 스타일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필드가. 그래서 scaffold를 이용할 때 그러한 간단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필드와 actions라는 그 클래스를 쓰게 되면 좀 모양이 이쁘게 보입니다. 뭐 스카폴드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니까 그냥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클래스 필드, 그다음 클래스 액션스 이렇게 써주게 되면 모양이 이쁘게 보이는 거죠. 자, 밑에는 이제 그 링크 투 헬퍼 메소드 중에서 포스트를 에디트하거나 그다음에 포스트의 리스트로 연결되게끔 앵커를 추가해 줍니다. 자, 에디트 포스트 패스, 포스트
pass.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routes.rb에 정해 주기만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lake 스페이스 그 다음에 routes라고 커맨드 라인 치게 되면은 저 pass helper에 쓸 수 있는 이 앞에 이름만 쭉 왼쪽에 보인다는 거죠. lake routes라고 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lake routes라고 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 루트가 보이고 post comments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이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언더바 패스를 쓰게 되는 거죠. 아까 보였던 게. 그래서 edit post가 있었죠. edit post, 언더바 패스 하게 되면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요 주소를 갖다가 렌더링 할 때 주소를 렌더링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URL을 우리가 하드코딩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전체적인 레이즈 방식에서 이 포스트를 편집하려는 URL은 에디트 언더바 포스트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더바 패스면 바로 이러한 URL이 하드코딩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레이즈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디트 포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포스트 언더바 패스는 포스트 있죠. 포스트 언더바 패스. 그래서 get all 포스트의 인덱스를 액션을 호출하게 됐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 언더바 패스 쓴다.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박스를 쳤지만은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바로 이 커멘트에 폼을 입력하는 부분을 바로 이 위치에 넣게 됐죠. 그래서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포스트에다가 포스트 코멘트 빌드라는 것을 해주게 되면은 코멘트에 대한 자원을 여기다 넘겨주게 되고, 제가 폼을 만들었죠. 폼을 만들었으면은 폼에다가 코멘트를 입력하고 서미트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멘트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코멘트에 create action과 destroy action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만들면 컨트롤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create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주면 저 액션 정의에 create와 end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이 create action에는요, 우리가 아까 form 4의 comment form 4를 기술을 해준 것과 같이 submit를 하게 되면은 파라메터로 넘어오는 것이 post underbar id와 그 다음에 id가 넘어옵니다. 파라메터 넘어오는 게 post underbar id는 자동으로 우리 대신해서 아까 그 post 썼었죠? 요 post를 써주게 되면은 post underbar id 값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또 여기서 submit에서 생성되게 되면은 이 코멘트에 이 입력한 내용들이 커멘트라는 파라미터로 넘어갑니다. 그게 레이스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가 파라미터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멘트 크리에이트 액션에서는 이 넘어간 포스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선 포스트의 인스턴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포스트의 커맨스 다음에 creat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빌드, 아까 빌드가 있었죠. 빌드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지만은 이 create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값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생성과 저장을 동시에 하는 명령입니다. create가 이 커멘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orm submit한 그 코멘트라는 그 파라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코멘트라면 하면 아까 우리가 코멘트 서밋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코멘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body 이 값을 우리가 포리할 때는 여기에 또다시 배열 형태의 body 심볼을 쓰게 되면은 body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해시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람스 코멘트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하나의 코멘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코멘트를 하나의 객체로 받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이 값이 제대로 저장이 됐냐 안 됐냐에 관계없이 이 크리에이트는 객체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코멘트에 어떤 유효성 검증이 필요할 때
정의를 해주고 이러한 형태를 실행하게 되면은 유효성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 코멘트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한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유효성 검증할 때는 이게 제대로 들어먹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코멘트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줬을 때 이러한 형태로 세이브를 저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레이즈에서 크리에이트 액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뭔가를 리스폰드를 해줘야 되죠.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보여줄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뷰 템플릿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커멘트의 크리에이션에 대한 뷰 템플릿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커멘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포스트에 show 템플릿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redirect to라는 헤드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포스트 패스에다가 이 포스트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포스트에 대한 show 액션을 호출하게 되죠. show 액션.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패스는 포스트 언더바 패스 여기 있죠. 언더바 패스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show가 있죠. 그 show에 아까 포스트 언더바 패스 다음에 포스트 인스턴스를 넘겨줬죠. 그 인스턴스는 뭐로 넘어가냐면 바로 이 아이디로 넘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안 합니다. 자동으로 레이즈가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직만 알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포스트 언더바 패스를 지적해 주는데 이 포스트에 대한 아이디가 넘어가느냐? 바로 라우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패스를 호출하게 되면 레이즈는 포스트 컨트롤의 show 액션을 실행하게 되고 show 액션의 결과로서 바로 show.html ERB 뷰 템플릿을 렌더링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리스폰드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redirect to post on by pass post instance 변수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즈를 크리에이션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로직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면 그 만드는 커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 위치에다가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전체는 뭡니까? post/show html erb 템플릿 파일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우리가 아까 빠진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된다는 거죠. comments 그다음에 post comments each 뭐 이렇게 두 블록 썼어요. 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코멘트가 복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포스트 다음에 코멘트라고 하면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코멘트들을 배열 형태로 리턴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하나의 배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루비 랭귀지에서 각 배열에 대해서 each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각각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두 블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블록의 로컬 변수로서 각각의 배열을 하나의 코멘트란 이름으로 로컬 변수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변수는 하나의 코멘트의 객체에 대한 지정자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comment.commenter라는 것은 코멘트 객체에 commenter라는 값을 여기다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멘트에 대한 body의 속성 값을 여기다가 ERB 코드를 이용해서 삽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즈에서는 같은 내용을 구현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여기서 이까지의 내용 전체를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요 한 줄로. 요 한 줄이면은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구현을 보여드린 겁니다. 차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좀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러 가지 줄로 구현한 내용을 ERB 코드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에다가 그냥 그 많은 코드를 다 넣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그걸 별도의 파일로 두고 필요한 것들만 그 위치에다가 렌더링해서 집어넣는다는 개념입니다. 리팩토링.
레이즈에서는 partial template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특정 부분의 섹션의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빼주고 그 자리에는 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거, 그거를 리팩토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아주 코드가 길어지고 굉장히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이러한 긴 코드 베이스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아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파샬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파샬이라는 건 어떤 때 쓰느냐, 중복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작업. 여기서 중복되는 작업이란 무엇입니까? 이 코멘트들의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게 루프를 돌릴 수 있는 중복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를 갖다가 파샬 템플릿으로 빼주게 되면은 그 파샬 템플릿을 코멘트의 개수만큼을 반복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코멘트의 로컬 변수 넘겨줘서 이 작업을 변수의 코멘트의 개수만큼 반복해주는 이 작업이 아주 파샬 템플릿을 만들기에 최적합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샬을 뺄 때 이 이름이 또 중요합니다. 파샬 템플릿의 파일은 어떻게 이름을 쓰냐면은 바로 이 언더버가 붙는다는 겁니다. 레이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언더버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파일들이. 그 언더버가 붙는 거는 요 놈은 파샬 템플릿이구나. 파샬 템플릿의 이 장점은 뭐냐면요. 파샬로 뺀 파일이 들어가는 페어런트 템플릿 파일에서 쓰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파일을 빼가지고 별도로 뺐다는 것 뿐이지 이 파샬에서도 바로 이러한 변수, 파샬 인스턴스 변수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를 별도의 파일을 뺐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빼고 나서 그럼 여기에다가 이 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렌더링 메소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샬을 렌더링해서 불러와라 이거예요. 어떻게? 아까 좀 전에 underbar comment.rb.erb 파일을 이러한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라는 것은 뷰 템플릿의 코멘트 슬래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샬이 위치하는 루트 디렉토리는요, app/views라는 디렉토리가 모든 뷰 템플릿의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루트 지정하지 않고 코멘트라고 치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즈는 app/views의 코멘트 디렉토리에 언더바 코멘트 html.erb 파일을 불러오란 말이구나 라고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 작업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하게 되면 이러한 코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의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별도의 파샬 템플릿 파일을 코멘트 디렉토리 안에다가 언더바 코멘트.html.erb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내용을 삽입해주고 이런 형태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샬 템플릿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리팩토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팩토링은요, 꽃입니다. 꽃. 레이즈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이 파샬을 할 수 있어야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걸 하게 되면 에이작스 기능을 하는데, 에이작스를 구현하는데 정말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샬을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전에는 이렇게 요 중복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파샬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는 똑같이 post.comments의 자원에 대한 배열을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렌더 파샬을 작업을 해줬죠. 그러나 레이즈에서는 이거마저도 귀찮다 이거죠. 이거마저도 뭔가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레이즈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샬 템플릿 기능에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컬렉션. 다시 말해서 요 post.comments라는 이 컬렉션을 배열이죠. 쉽게 말하면 배열이죠. 배열을 이 파샬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레이즈가 알아서 해준다는 나머지 부분을. 자, 우리가 이렇게 렌더 한 줄로 컬렉션을, 파셜 컬렉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파셜 템플릿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명명하는 규칙을 잘 준수를 해준다면 바로 이러한 리소스를 레이즈가 알아서 모든 파일들에 대한 리소스 연결을 이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레이즈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렌더에서 이렇게 컬렉션, 배열을 받게 되면요, 이 레이즈는 이 커맨스 복스의 이름을 밑바탕으로 해서 단수 형태를 만들고 이 단수의 커멘트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html, ERB를 갖다가 레이즈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즈가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렌더 컬렉션을 받으면 요 놈은 커멘트 언더바 커멘트 .html, ERB를 불러오라 이 말이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컬렉션으로 배열을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 컬렉션 배열 개수만큼 내가 파셜을 반복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뷰 디렉토리에 코멘트 디렉토리에 언더바 코멘트 html erb 파일의 파셜 템플릿을 이 렌더가 반복해서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언더바 파셜 템플릿 파일인 언더바 코멘트 html erb 파일에서 그러면 자원인 코멘트는 어떻게 그러면 추론하냐? 레이즈가 파셜 이름에 요거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로컬 변수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컬 변수로서. 이것이 모든 게 다 자동화되는 거예요. 레이즈가 알아서. 우리가 또 로컬 변수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리함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이런 명령 규칙만을 레이즈가 규정한 그런 방식의 레이즈 이런 명령 규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좀 따라간다면 이러한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셜 폼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폼4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길게 또 써놨죠. 그러나 이것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포스트를 보여줄 때마다 이게 반복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셜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파셜의 대상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폼4 이 부분을 파셜로 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 쇼 템플릿에 그 중에 폼4 일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요 어디를 빼냐면 바로 코멘트에 언더바 폼 html erb 파일로 따로 빼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 템플릿의 자리에는 렌더 코멘트 폼을 한 줄 치게 되면은 바로 그 파셜로 빼는 폼에 대한 것들을 렌더링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얼마나 렌더링, 리팩터링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코멘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코멘트를 포스트에 쇼 템플릿 파일에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코멘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게 쇼 템플릿입니다. 쇼 템플릿에 내가 미리 데이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코멘트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네, 코멘트를 삽입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것은 여기다가 코멘트 이름을 집어넣고 지금은 강의 중입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시 메시지가 코멘트가 저장되어 있다 뜨고 코멘트에는 이와 같이 지금 방금 추가한 코멘트가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구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디스트로이라는 기능이 필요하죠. 어떤 해커가 여기다 코멘트를 쓴다는 거 많이 남겼다 했을 때 이걸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삭제하는 링크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삭제할 링크가 위치할 부분은요. 바로 여기죠. 코멘트 파셜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준 것은 이건데 여기다가 디스트로이 링크를 붙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디스트로이 링크를 붙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링크니까 앵커를 붙이기 위해서 링크 to라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링크에 쓸 타이틀 캡션 이름이죠. 그 디스트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링크 다음에 우리가 연결할 게 URL을 연결해야 되죠. 자, 그 URL은 이와 같이 REST 방식의 결 방식에서 이와 같이 써주게 되면요, 레이스가 알아서 요걸 가지고 route.rb에 있는 경로를 유추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 렌더링한 뷰 파일에다가 실제 물리적인 패스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배열 안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자, 왜 두 개 넘겨줬느냐? 코멘트는 포스트와 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어소시에이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업한 것은 코멘트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생성한 코멘트가 내가 속해 있는 포스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포스트에 있는 속성 중에 포스트 언더바 id 값을 자기가 속하는 포스트의 id 값으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렇게 코딩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스가 알아서 포린 키를 관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 연결됐을 때는 반드시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두 개의 리소스를 이와 같이 페어런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차일드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링크로 연결될 때 HTTP 프로토콜에서는 링크와 함께 항상 메소드가 결정되죠. 메소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스트와 get 두 개가 있지만 레이즈에서는 delete와 그 다음에 put라는 두 개가 추가된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바로 삭제를 하기 위한 그 메소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onfirm, are you sure? 클릭했을 때 정말 삭제할 것인가 하는 걸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건데, 자, 왜 이 메소드를 delete를 지정해 줘야 되냐면요, 바로 여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크 아웃 하면 지금 우리는 커멘트를 디스트로이 하는 거죠. 자, 커멘트 디스트로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커멘트 디스트로이. 커멘트 디스트로이가 액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써줘야 되냐면 바로 포스트 커멘트 언더바 패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비어 있는 것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언더바 커멘트 언더바 패스에 쓸 수 있는 HTTP 버브는 get도 쓸 수 있고 put도 쓸 수 있고 delete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거를 지정 안 해주게 되면은 레이즈는 야, 그러면 HTTP 버브는 뭘 쓰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링크의 메소드의 옵션에 우리가 delete 옵션을 넘겨준 것은 똑같은 경로이지만 패스, HTTP의 그 메소드에 따라서 다른 액션들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show, update, destroy가 실질적으로 경로 이름은 같지만 HTTP의 버브의 종류에 따라서 액션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링크2에서 이렇게 메소드에다가 지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라우트 개념, 레스트 방식의 라우트 개념을 많이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elete 링크를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여기서는 그냥 코멘트 옵션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데이터라고 데이터에 속성을 주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HTML5 형식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데 레이즈가 3.2.6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메소드 빼고 나머지에서 HTML 태그에 쓸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데이터라는 속성으로 빼버리는 것 같아요. 해시 구조로. 그러니까 약간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써도 되고 지금 처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레이즈가 콘솔 박스에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은 deprecated라고 알죠. 이건 옛날 방식이라서 앞으로는 지원 안 할 것이다 라고 경고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컨펌 될 때는 반드시 데이터 안에다가 해시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 메소드가 이와 같이 delete를 지정해주면 똑같은 URL에다가 delete를 지정해주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create 액션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디스트로이를 해야 되겠죠. 디스트로이 액션을 정의해 줍니다. 자, 디스트로이는 똑같이 우리가 코멘트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코멘트가 속해 있는 페어런트 포스트를 일단 핸들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코멘트에 페어런트에 있는 코멘트 닷 포스트를 넘겨준 것과 같이 바로 파라미터로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를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객체의 아이디를 이와 같이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파라미터로 넘겨와서 그것을 포스트에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포스트 인스턴스에 갖고 있는 as many 코멘트들을 배열로 잡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개의 배열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특정 코멘트의 ID 값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ID 패스워드를 넘어오게 됩니다. 그 ID 패스워드는요, 이 라우트를 보시면 보시죠? 포스트 ID라는 거죠. 그래서 이 ID는 코멘트에 대한 ID 값이 넘어가고, 이 포스트 언더바 ID에는 포스트에 대한 ID 값이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route.rb에 바로 이러한 URL 세그멘트에 이 변수값들, 파라미터 변수값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값을 바로 파라미터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면 바로 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해당 코멘트에 대한 리소스를 코멘트 인스턴스 변수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destroy active record action,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쓴 destroy는요, active record의 destroy action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destroy, 삭제를 해버리다. 이건 실질적으로 SQL 문이 query 문이 합니다. delete from, 이죠? SQL 문이 delete from 테이블 이름이 되죠. where comment id 이꼬르 바로 여기서 넘어가는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comment destroy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실제로 물리적인 코멘트의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stroy 액션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MVC에서 view 템플릿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뷰를 템플릿을 destroy.html 파일을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말고 redirect 한다. 우리는 포스트의 특정 포스트를 show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까 나왔던 건 똑같습니다. 포스트 언더바 똑같이 해당 뷰의 show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destroy를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멘트를 삭제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어서시 연결이 돼가지고 해서 만들어진 거를 delete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삭제가 돼서 show가 다시 보여졌죠. 포스트의 1번 템플릿이 1번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URL에서 포스트 복수에다가 번역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포스트 다음에 뭐가 왔죠? show죠, show. 여기 있죠. show, 요거 포스트 get show. 요거 왔죠. 여기. 포스트 아이디가 왔죠. 요것이 URL에서 포스트 번호가 왔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은 요거는 포스트에서 이게 번호가 왔으니까 이 포스트에 show 액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show.html.erb가 렌더링돼서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URL 창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디스트로이 하면은 특정 포스트에 특정 커멘트를 삭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멘트가 속해 있는 하나의 포스트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하나의 포스트를 삭제하게 되면은 그 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커멘트들도 같이 삭제되어야만이 로직상에서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포스트만 날라가 버리고 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커멘트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가베지로서 스페이스만 차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이스는 그러면 동시에 포스트를 삭제했을 때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포린 키로 연결되어 있는 코멘트 테이블의 그 레코더들도 동시에 삭제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그 코멘트에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의 값을 늘 값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혹시 그것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코멘트를 안 지워도 그 아비지로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안 지우잖아. 예? 보통 집에 남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안 지우는데 나중에 또 복구할 때 문제잖아요. 그죠? 복구할 때 포스트를 지웠다가 다시 또 살리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 안 지우는데 이제 개발자 의도에 따라서 포스트 지우면 그냥 코멘트도 다 지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즈에서는 has many belongs 관계를 선언할 때 has many comments에다가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pendent라는 옵션을 주고 여기다 destroy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포스트가 has many 코멘트를 갖고 있는데 포스트를 삭제할 때 코멘트도 같이 삭제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destroy를 하지 않고 nullify, null이죠, null을 동사하는 nullify, nullify, nullify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코멘트를 삭제하지 않고 코멘트의 필드 중에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를 null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null 값을 바꿔진다는 것은 결국 포스트와 코멘트의 어소시에이션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가 포스트와 코멘트가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은 코멘트에 포린 키가 있기 때문에 포린 키가 그 포스트의 페어런트 포스트 값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코멘트에 포린 키 값이 널이 돼버리면은 그거와 연결되는 페어런트 레코드로 연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런 옵션을 저기 디펜더로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있는데 아까 제가 디스트로이와 널리파이 두 개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나 또 가이드에 보면은요, 이 딜리트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딜리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디스트로이와 딜리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삭제한다는 거에는 콜백을 동시에 호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After destroy라는 콜백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destroy 했을 때 그 콜백이 호출된다는 겁니다. 옵션 중에 destroy는. 그러나 delete는요, 콜백 호출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삭제해버려요. 무슨 네? 좀 무서운 기능이. 네. 그러니까 저 어떤 데이터의 그 어소시에이션의 관계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콜백을 썼다 하면 디스트로이를 써주는 게 정답이죠. 자, 시큐리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블로그에서 코멘트 달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고 삭제를 이제 하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삭제를 아무나 삭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유저의 어떤 인증 시스템, 어센티케이션이라든지 어서라이제이션, 권한 설정 부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구현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개발 모드에서는 어떤 아주 심플한 그런 어센티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에서도 HTTP의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컨트롤러에다가 이와 같은 좀 길긴 합니다만은 HTTP 언더바 베이스 언더바 오센티케이트 위드라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다음 네임과 패스워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오센티케이션을 적용하는 액션 이름들을 나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accept란 말을 썼지만 accept의 반대는 뭡니까? only죠. 영어에. 그래서 콜론 only 해가지고 여기다가 destroy라고 하나만 써주게 되면은 다른 거 액션을 실행할 때는 어떤 인증이 필요가 없지만 그 delete, destroy를 할 때는 액션이 할 때는 반드시 이 인증이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아주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레이스 가이드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HTTP 뭐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구현해 놓은 거에서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에서 포스트 컨트롤러를 찾아야 되고요.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HTTP 베이직 Authenticate with name ROR name 패스워드 1, 2, 3, 4 그 다음에 뭐죠? only로 하고 뭐가 할까요? destroy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딜리트를 해볼까요? 뭐 잘못 썼나? 스펠링이 틀렸어요? 스펠링이 틀렸다? 뭐죠? Authenticate.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 하나 뭐 만들어 가지고요.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를. Are you sure?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개발할 때 여기서 맵치고 1, 2, 3, 4 5, 6, 7, 8 해봅시다. 안 되죠. 랩 1, 2, 3, 4 하면 삭제됐죠. 자,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인증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요로 메소드, 헬퍼 메소드를 쓰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accept란과 그다음에 on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체 적용할 때 예외할 때는 accept, 한 가지만 할 때는 only 이 옵션을 이제 바꿔 써주면 된다. 자, 이것은 자 코멘트에다 또 할 수 있겠죠. 코멘트에다가도 코멘트에는 지금 우리가 포스트에 한 것처럼 only destroy만 하면 된다는 거죠.